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강의에 앞서 오늘 준비한 그 간단한 시연을 먼저 하겠습니다. 간만에 하니까 좀 힘드네. 예, 이제부터 강의에 들어갈 건데 보통은 그 강사 소개는 그냥 폼으로 넘기는데 뭐 제가 이렇게 처음 또 하다 보니까 뭐 별로 뭐 이래 일반 시민들 앞에 제가 내세울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요 부산 MBC 다큐 출연 제가 이날 했거든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그 김정우 관장님께서 그 부산 MBC의 그 다큐 출연 제의를 받아서 저기 파발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을 그 사건을 알릴 때 예전에 봉화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게 이제 날씨가 안 따라주거나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파발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선조 임금 때 그때 우리 최초 도입을 했습니다.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그때 처음에 제의받은 역은 자객이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객에서 조금 성적돼서 그때 선조 임금께 이렇게 우리 파발 제도를 시행하자는 그런 이제 안을 올린 한중겸이라는 그 정삼품 그 신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새벽에 분장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냥 크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쉬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태극 공부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계신 태극권 하면 공원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어디 뭘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아까 실제로 태극권에 보면은 그 부채로 하는 태극 공부선이 있고 실제로 태극금 우리가 칼로 하는 태극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극 유력구라고 해서 꼭 그 배드민턴 채보다 조금 자그마한 채인데 그 가벼운 공을 가지고 주로 공원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쌍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는 또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린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는 없지만은 태극권도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재미없는 운동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태극권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해드리고 실제로 여러 운동이 다 좋은 운동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짧은 시간 내에 태극권이 무조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 기왕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그동안 운동을 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셨던 이런 상식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도 몇 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운동 이야기다. 실제로 여기서 같이 이렇게 다 함께 해보면 좋지만은 또 현장 사정상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히 댁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아마 나중에 보시면은 저런 운동 나도 TV에서 봤는데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개인 또 어떤 몸 상태나 또 집안 여러 가지 어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잘 나름대로 응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이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시 정말 건강한 삶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태극권을 정의를 하면은 실제로 아주 길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짧게 하면 한마디로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보통 다른 운동과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모든 운동들이 다 나름대로 특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어떤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제 무리하게 하지 않은 이런 운동들이 요즘에 오히려 중장년층을 위시에서 다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운동이 좋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호흡과 그리고 깊은 호흡을 통한 그리고 명상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을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 기후 운동 이것을 태극권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아마 마칠 때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많이 그냥 한번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더라도 이 태극권이 움직이는 명상이라는 것만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사부님입니다. 김정우 관장님이신데 태극권 저희 이제 태극권 되면 실제로 이제 우슈 협회 내에 태극권으로 이렇게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총 6명 있는 구단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분은 솔직히 저도 자료는
그냥 얹어놨는데 제 어떤 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서 하나 올려놨습니다. 폼이 이제 원래 중국에서 저런 폼으로 우리가 운동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택견인데 실제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기회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그 중국 무술인 태국권보다 오히려 택견 쪽을 더 좀 선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택견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아주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뭐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은 뭐 문헌적으로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학계에서 온전히 인정은 뭐 조금 뭐 설왕설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택견 같은 경우에도 동작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율동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요. 뭐 이크, 에크, 이크 하면서 이렇게 밀고 그다음에 제끼고 하는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몸을 부드럽게 쓰면서도 또 율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장점이라면 우리나라 사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이렇게 배운다는 게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쉽게도 택견이 지금 거의 뭐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 택견 도장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친구가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제가 또 앞으로 반응을 좀 드리겠네요. 네. 실제로 택견이나 뭐 태극권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그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저변 확대가 안 된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택견이 제가 보니까 이번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2011년도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의 그 역사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이 상당한 이제 분파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 훈국 우슈라고 하죠. 그도 그렇고 일본 무술도 그 신청을 했지만은 실제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택견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아주 가치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선도도 실제로 뭐 보니까 제가 그 하나 양의 말씀이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그 설명드린 이유가 꼭 뭐 태극권 이 운동보다 뭐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운동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선도는 문헌을 보면은 그 고조선 시대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어떤 이제 전통 사상 그리고 뭐 이런가 이제 연관이 돼 있고 그 뭐 일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단학이라고 하죠. 뭐 그쪽에 하나 분파로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명상과 어떤 기체조를 중점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좀그 태극권과 구분이 모호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지금 인권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파룬궁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종교적인 색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중국 정부에서 그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그 인민들의 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좀 운동 쪽을 장려를 하게 되면서 파룬궁을 오히려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지지를 받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저 이제 창시자라고 했던 이제 저 분이 약간 어떤 이제 종교 집단 어떤 교주와 같은 어떤 그런 또 이제 색채를 띄우다 보니까 그 장점인 주석인가 그때에 딱 공식적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1999년 우리 Y2K 2000년 딱 되기 직전에 탄압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그 얼마 전에 뉴스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쿠데타로 뭐 그 자택에 뭐 감금돼 있다는 뉴스인데 그 진원지가 파룬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그 중국 정부와 지금 척을 두고 아주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저 운동이 보통 보면 공원에서 과거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운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극권과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태극권과는 전혀 이렇게 관련이 없는 다른 운동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만에 그 시연 준비하느라 좀 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목이 많이 마십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예, 태극권은 그 송나라 예, 장삼봉 아마 그 이 뭐 중국 역사 잘 모르신 분들도 우리 그 중국 무역이나 이런 SF 영화 보면은 그 뭐 의천도룡기 뭐 이런 거 우리 TV에 많이 하거든. 그 보면은 항상 뭐 장삼봉이 거의 뭐 저 모든 무술을 집대성한 아주 그냥 대가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선입에서 장삼봉이 창시를 했다는 설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송나라를 하면은 실제로 연도가 한 960년, 560년대에서 한 1200년도 그 정도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실제로 저게 대중들한테 널리 이제 공개가 못 되고 그 태국권을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성씨름을 많이 붙입니다. 주로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양가 태극권이랍니다. 양식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운동, 우리 공원에서 보는 아주 이제 부드러운 운동이 이제 양식이고, 그리고 원래 그 양식 있기 이전에 진식이라고 진가 태극권이 원래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이제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게 이제 양식에서 넘어왔는데, 저때 청나라 황실에서 이제 황족과 호위 무사들한테 이렇게 무술을 전수해줬던 분이 이제 양로선이라고 이제 양가 태극권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진가 밑에서 식솔로 있다가 거기서 배워서 이제 비로소 혼자만의 그 양가 태극권을 이제 완성을 하고, 그 뒤로 뭐 손식, 무식, 뭐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있습니다. 여기 태극권의 어떤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태극권은 어디에 좋은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태극권이란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지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뭐 정신 세계에 빠져드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로지 내 몸과 그러니까 내 동작에 집중함으로써 그냥 자기 뇌파를 떨어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뇌파가 명상과 같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할 뿐이지 절대 어떤 다른 정신 세계로 빠지는 이런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보시면은 단전호흡과 명상각 그리고 호신술을 겸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물론 이제 부채나 이런 것도 역시 호신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권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지만은 그걸 민첩하게 빨리 했을 때는 우리가 호신술에 가까운 그런 이제 동작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수련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깡패 만나고 할 때 힘자는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일단 36개가 돼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여사범 한 분이 4단인가 5단이었는데 한번 누가 어떤 밤에 깡패가 이제 다른 여자 괴롭힐 때 한번 구한다고 갔다가 얻어맞아서 그냥 돌이 입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영어로 나오니까 뭔가 좀 태국권이 좀 뭔가 좀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건데, 이거는 별 내용이 아니고 별 내용이 이게 그 하버드, 우리 하버드 이라면 왠지 모르게 뭔가 마치 뭐 최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발간하는 일종의 저널이라고 합니다.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병원에서 뭐 서울대 약재부에서 발행한 어떤 소식집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어떤 건강 유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5가지 운동을 갖다 소개한 겁니다. 첫 번째가 수영,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타이치. 보통 우리나라 말로 태극권이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타이치라 하는 게 이제 서양에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생략해서 타이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태극권이 일단 두 번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트레칭, 그리고 네 번째가 워킹, 그리고 다섯 번째 케겔 운동이라고 아시죠? 보통 우리 TV 보면 이 기록이 여기 있다 힘박 주는 이런 종류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항문 주위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골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성들한테 이제 전립선에 좋다고 해서 좀 각광을 받는 운동인데, 이런 운동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유산소 운동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산소 운동을 같이 겸하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태극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또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태극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영만큼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게 하는 동작에 따라서 그 유산소와 무산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워킹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마 자세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스트레칭이고 그리고 할 때 아까도 보시면 이렇게 항상 기마 자세를 하면서 항상 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쾌격 운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태극권 하나에 어떤 저런 5가지 하버드 의대에서 발간한 그런 저널에서 추천한 저런 이제 꼭 해야 될 운동 5가지 중에서 그 태극권 하나로 저 모든 운동의 효과를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또 뭐 제가 하면서도 제가 원래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뭘 꼭 뭐 수술 후에 뭘 해서 좋다 하더라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지 보통 보면은 다 무슨 운동해서 뭐 암 치료했고 뭐 먹어서 뭐 치료했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거나 그런 빈도는 아주 낮기 때문에 대략 저런 쪽으로 뭐 사례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혹시 가수 양하영 아십니까? 또 혹시 그러면 양하영 히트곡 아시는 분 많은 제목 말씀하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예, 갯바위. 일단 지금 강의 중이니까 이따가 말씀하시죠. 예,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갯바위 하는 노래하고. 이분이 아마 이제 갑상선암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단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 아주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정도의 암이라면서 실제로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나? 제가 약국을 친구랑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술을 매일 하루에 소주 2병 마신 친구인데 어느 때 그냥 옆에 병원에서 검사를 쭉 해보니 서비스로 이제 갑상선 해줄게 했는데 거기 뭐 종양이 발견돼서 결국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조금 줄여서 이제 소주 1병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양이 중요하니까 소주 1병에 물 조금 더 타서 1병 반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진단 기술로 인해서 그렇지 크게 이게 갑상선암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뭐 여튼간에 이게 약간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니까 일단 갑상선암 수술 후에 태권을 배워서 상당히 이제 건강 상태가 보존됐다는 그런 또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유방암 수술 후 조기 이 뭐냐면 보통 유방절제술이라 하죠. 그러니까 조기에 유방절제술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이치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을 이제 한 사례입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꼭 뭐 영어 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저도 잘 모릅니다. 대충 그냥 결과가 뭐냐면은 실제로 태극권을 이렇게 타이치 프로그램을 적용한 그룹은 우리가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절제술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깨나 팔 쪽에 어떤 운동 중에 상당히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타이치 운동을 태극권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의 어떤 이제 레인지, 그러니까 어깨를 쓸 수 있는 관절의 가동 범위,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외전, 그러니까 저희가 태권 동작이 이런 게 운수라고 해서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 했을 건데 이렇게 이제 팔을 바깥쪽으로 하는 외전 쪽에 후신 근대에 대한 효과가 좋다는 어떤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 단지 어떤 그런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감정적인 안정,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그런 회복에도 도움을 주지만은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질병 상태를 이기고 재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부분도 그냥 폐경기 여성 질환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도 뭐 중년 여성 주로 여성 쪽인데 제가 실은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실험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실험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태권 운동이 어디 질병을 치료한다 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진짜 제가 그냥 과거에 검증된 것만 하다 보니까 주로 여성들한테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가 있긴 있었는데 모든 어떤 그런 대처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운동요법에 관련된 자료는
그렇게 딱 신빙성 있게 뭐 이 운동을 하면은 꼭 어디가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태극권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가? 역시 이제 효과적이지만은 그 효과는 있으나 그게 태극권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피로를 또 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튼 이런 태극권 운동 뭐 뿐만 아니고 여러 요가나 명상 이런 종류는 항상 어떤 우리 몸의 이제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 몸의 어떤 그 깊은 호흡을 통해서 그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다고 하지 어떤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피로를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NIH가 이제 미국 국립암학회인데 거의 아마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 그러니까 저 한 학회 운영하는 예산이 아마 우리나라 예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좀 아쉽게도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논문 내용은 실지 않았지만은 이게 보면 실제로 태극권을 갖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 하고 우리가 그 암 관련해서 여기 보면 폐암 쪽으로 있는데 폐암 환자들이 그 암 질환과 관련된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이런 쪽에서 연구를 했지만은 그 자료가 효과는 있으면 효과 없는 건 아니나 그 효과라는 것이 뭐 잠깐 했을 때 그게 계속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안 했던 그 어떤 그 비교군 그러니까 그 군하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꼭 이 운동을 태극권이 여기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유의 있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보면은 실제 어떤 특정 운동이 꼭 어디 암에 조금이 좋다 하는 것들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운동의 진실 또는 거짓. 이 보신 운동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건강할까 했을 때 뭐 예,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피지컬은 좋죠. 뭐 덩치 힘 세고 하지만 우리가 건강이라는 그런 의미를 볼 때 실제로 우리 운동 선수 뭐 스타 운동 선수나 이제 프로페셔널 프로 선수들이나 이런 엘리트 선수들은 어떤 특정 근육, 특정 종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훨씬 더 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주로 골프를 예를 들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골프 그 한쪽으로만 치죠. 편향되는 운동,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쪽 근육이 발달이 되게 우리가 근육 자체가 만약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럼 밸런스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자세 자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럼 자세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행동이 어떤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난다. 똑바로 행동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게 따른 우리가 어떤 신체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서 또 다른 질환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이제 과한 운동 그리고 일반 우리가 스포츠 그러니까 후대 멀쩡한 아주 한등발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건강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최근에 TV 많이 하죠. 저도 제가 일요일날 즐겨보는 TV가 뭉쳐야 참다? 뭉참이래 보는데 뭐 실제로 저번에 박지성 나왔는데 박지성 얼마나 그 우리나라 그 최고의 축구 스타 중 한 사람인데 저번에 보니까 이 무릎 때문에 아예 공동으로 물론 무릎이 안 좋아도 일반인보다 훨씬 실력은 뛰어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이제 돈 많고 이렇게 대스타도 자기 그 몸을 혹사를 함으로써 그렇게 진짜 자기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못 뛰는 그런 사람. 과연 그런 게 행복하고 건강할까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좀 새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칭은 꼭 해야 될까? 해야 될까요? 네. 혹시 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예. 예. 또 그게 나아. 일단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 조금 좀 주의할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진실과 거짓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운전사고도 그렇지만 10대형 100대 빵은 잘 없습니다. 다 비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트레칭이라 하면은 우리가 가볍게 그냥 열어서 뭐 다리 나가고 좀 뛰고 그냥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보통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스트레칭 이런 걸 일단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저 말이 그러니까 100% 틀렸다, 100%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스트레칭을 왜 그러면 꼭 안 해도 되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 스트레칭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때 부상을 방지를 진짜 운동선수들한테는 일단 웜업 시키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이게 큰 효과가 없고 어떤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선수를 하는 운동 형태도 보고 해보니 원래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만약에 제가 아침 조깅을 한다. 그냥 조깅하는데 좋다 밑에 딱 집에서 딱 밑에 펴고 매트 펴고 분다고 다리 딱 풀고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좋긴 하겠죠. 근데 이거 하고 그냥 하니까 아까 했듯이 이래 하고 다리 한 개 들고 한번 이래 하고 이거 쫙 당기고 이 정도 하고 가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실제로 운동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하고 비슷한 자세로 조금 그러니까 가볍게 워밍하는 정도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깅 한다 그러면 아까 듯이 뭐 차라리 이렇게 좀 뛰고 이 정도 뛰고 아까처럼 손 발목 풀고 그 정도 하고 천천히 뛰면서 오히려 내 체온을 올려주고 웜업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칭은 꼭 해야 할까 뭐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볍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냥 운동할 때 정도 가볍게 해도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등산 갈 때는 미리 스트레칭 하고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러면 등산할 때 필요한 스트레칭이 있겠지. 근데 주로 보면 근육을 펴줘야 되거든요. 그럼 꼭 하면 이런 거 펴줘. 그러니까 제가 꼭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무조건 100% 해서 오히려 과도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어떤 우리가 이제 상식이다 하는 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정도에 맞게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스트레칭,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뭐냐면 등산할 때 스트레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그런 가볍게 우리가 조깅할 때는 무조건 스트레칭에 오랜 시간을 끌기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칭은 그러면 스트레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트레칭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은 단독으로 아주 그 자체로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실제로 아침, 저녁이든지 일정의 시간을 정해놓고 본인만의 루틴에 맞게끔 뭐 본인이 아까 뭐 등산을 자주 가신다면은 하반신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풀어준다면 해서 별도로 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당되는 근육들을 풀어줘야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것도 진짜 우리가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려면은 좀 약간 그러니까 통증이라면 좀 애매하지만은 뭐 우리가 안 좋아서 느낀 통증이 아니고 막 땡기고 할 때 그럴 때 좀 진짜 아플 정도로 땡길 때 그렇게 자기 몸이 상하지 않으면서 그 정도로 신체에 가해져야지 그게 비로소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별도로 해서 평상시에 꾸준히 해 주시는 좋고 아침에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아직 몸이 불리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체온이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이 마찬가지가 가볍게 하시고 오히려 오후나 체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오후 4시 전후나 오히려 밤에 야간에 이럴 때 스트레칭을 하면은 오히려 수면에 더 도움되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충분히 스트레칭에서 근육을 평상시에 풀어주는 게 일단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일단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우리나라 스포츠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웨이트를 맡은 분이 쓴 책이나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꼭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 아니다. 일단은 일단 먼저 손 먼저 들고 하신 분한테 하나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받아가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라는 거는 아니 가만 생각하면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1시간 한다. 30분이 좋겠습니까? 1시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1시간 하면은 훨씬 더 운동량이 많으니까 우리 몸에 지방 연소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0분이 이상 했을 때 지방이 연소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정도 충분한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해야지 운동 효과가 좋다는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인데 우리 받은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출근하고 딱 이 시간을 보니까 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귀찮다면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5분 10분이라도 그냥 꼭 갈아입고 이제 저희 집이 온천천 바로 옆인데 그럼 진짜 일어나서 바로 뛰어나면 한 1분이면 뛰어나가는데 그럼 꼭 갈아입고 그럼 뭐 조깅식으로 잠깐만 해도 5분 10분만 해도 실제로 지방이 조금은 탑니다. 탑니다. 아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꼭지가 있어서 내가 이제 3분까지는 그냥 우리 탄수화물 뭐 단백질 이런 것만 쭉 하라 연료를 주고 3분 지나면 비로소 그때 지방 밸브를 딱 열어서 지방만 튀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항상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대 8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타겠지. 그런데 뒤에는 갈수록 지방이 타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비율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방이 높긴 하지만은 초기에 이 지방이나 다른 어떤 지방 관련된 그런 물질이 타는 거나 그 외 물질이 타는 비율이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분 10분이라도 본인 시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운동을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지금 운동을 시작을 해서 10분, 15분은 기본이고 예. 그 다음부터 운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 조금 해갖고 운동을 시작해갖고 예. 10분, 20분만 하고 그 다음에 못하면은 앞에 좀 모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뭐 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웜업하고 충분한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가볍게 운동이라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아침이라서 그냥 밖에 안 뛰고 그냥 밑에 가서 그냥 한 바퀴만 돌아서 맑은 공기만 쐬도 자기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 운동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까 제가 그때 서두에 3분 이상 아까 꼭이라는 말이 뭐냐면 당연히 3분 이상 하는 게 좋은 건 맞으나 우리가 30분이라는 그런 벽에 막혀서 내가 10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이 유산소 운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더라 하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린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거지. 당연히 5분 10분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제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보겠지. 하지만은 뭐 일반 만약 직장인이라든지 만약 우리가 바쁠 때 잠시 어디 여행을 갔거나 시간 있을 때 가볍게 산책 정도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뭐 호텔이나 어떤 숙소 근처에서 가볍게 10분 정도라도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날의 여행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느냐. 3분 꼭 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막 시간 두고 이렇게 물론 하는 게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지방도 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기하지 말자는 이 부분은 제가 고칠까 했는데 제가 자료 준비하다가 좀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근력 운동으로 가슴이 크니까 저 부분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흉근이 보통 우리 저희가 이라고 센스가 남자들 딱 하면 그걸 보고 이라고 진짜 딱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나름대로 이제 남자들은 이제 로망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운동을 딱 했다 그랬을 때 뭔가 근육이 팽팽해지고 이런 느낌들은 이 근육이 진짜 이게 많이 생기고 커져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웜업 흥분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아주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양분과 수분 공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체내에 쌓인 또 근육에 쌓인 노폐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혈액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체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게 이제 뭐 9% 오르는 거지 운동 금방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르는 게 뭔가 커진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좀 지나면 벌써 깔아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크업 시키는 근육 운동들은 좀 다릅니다. 좀 더 심하게 과하게 해서 흔히 말해서 근육을 찢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아물면서 이렇게 계속 벌크업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가슴 자체 크지 않고 특히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뱃살이 있는데 이게 지방인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게 지방이 근육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탄다 치면은 없어지는 거고 근육은 근육대로 뒤에서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가슴은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함으로 해서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등 근육이라든지 주변 근육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핏이 좋다고 있죠. 그런 쪽으로 자기 몸이 훨씬 더 탄력성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좀 가슴이 커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어떤 분들은 일부에서는 오히려 저게 걱정이 돼서 가슴이 클까 걱정이 돼서 또 저는 웨이트나 운동을 깊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력 운동 자체로 인해서 뭐 가슴이 커진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뭐 특정 그 부위의 운동, 예를 들어서 뭐 복근 키운다고 계속 뭐 복근 운동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다리 뭐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부위에 뭐 그 예를 들어서 허리살 뺀다고 옆으로 일을 하는 거 있죠. 뭐 일을 하는데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 운동하면은 뭐 팔굽혀 뺀다고 계속 일한다고 거의 빠지겠습니까? 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도 그 어쩔 수 없이 그 지방 부분에서 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흡입을 하는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외과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은 절대 사람 몸에 어떤 내가 특정 부위의 운동을 과하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살이 빠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그 부분만 실제로 보면 그 부분만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윗몸이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근육과 같이 종합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핏이 좋아하는 거 이제 핏이 형성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부분에 운동 집중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 살만 빠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뭐 연관했는데 식스팩에 매일 윗몸 일으키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실제로 식스팩이라 하면 이제 남성들의 어떤 로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윗몸 일으키기 예전에 다들 해 보셨지? 혹시 뭐 예전에 그 선생님 혹시 뭐 체력장 같은 거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윗몸 일으키기 몇 개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도 뭐 예. 30%. 아유. 아주 훌륭하신데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그 윗몸 일으키기 하실 정도 되면 정말 진짜 몸 관리, 그러니까 허리라든지 이제 정신 관리가 잘 되시거든요. 허리뼈가 완성해야 돼. 네. 윗몸이. 원래 그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많이 갑니다. 네, 윗몸 일으키기 자체가 윗몸 일으키기 딱 보시면은 바닥에 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실제로 복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은 이 골반이라든지 허리 쪽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리 쪽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야 될 운동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제가 여기 저 사진을 갖다가 넣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크런치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하실 때 몸을 갖다 전체로 다 세우지 마시고 그냥 긴장성 유지를 하시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배를 만다는 느낌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허리 쪽에 절대 무리가 가시면 안 돼요. 허리를 들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갖다 붙이고 그냥 배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복근이랑 이렇게 이제 복직을 넓게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위에 근육이 더 발달되고 또 이렇게 다리를 밑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 정도 뭐 합니다. 그 정도로 만약에 부분 이제 관리해서 하려면은 정말 그 헬스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선수급 돼야 되지 그게 의미가 있지.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다 뭐 복근 운동 그게 뭐
위에 이 운동이 꼭 위에 더 발달되고 밑에 더 발달되고 이런 게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크게 구분 짓지 마시고 본인한테 알맞은 정도로 자세로 그냥 하시면 되지 절대 무리하게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오히려 자기 몸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또 안 좋은 게 보면은 누워서 레그 레이저라 해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 오르내려가는 거죠. 네. 다리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약간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집에서 손쉽게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딱 누워서 그냥 발 이렇게 막 올려서 갔다 갔다 일 하는데 이 역시 무리가 많이 가요. 우리 하다 보면은 허리가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더라도 이걸 다 올려버리면 뜨니까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아니면 반대로 허리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뒤로 반대로 이렇게 오히려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우리 몸에 이제 적합하고 허리에 부상을 방지하는 자세인데 절대 뭐 우리가 뭐 복근 운동한다고 윗몸 이렇게 하지 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매일 하시는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뭐 복근은 다른 근육하고 달라서 물론 이제 매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은 굳이 내가 뭐 복근에 이게 키운다고 해서 매일 하기보다는 뭐 이틀 3일 정도 하루 정도는 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운동에 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요 보면은 그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이제 운동 시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아까 이제 실제로 운동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들 아주 체온하고 밀접합니다. 지난번 저희 강의 때도 이제 체온에 대한 강사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가 체온이 그러니까 높게 어느 정도 유지하냐에 따라서 어떤 본인의 건강이나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체온이 아주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벼운 운동 이렇게 하셔야 되고 더구나 아침에는 우리가 뭐 보통 보면은 아침에 밤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좀 뭐 피부도 보송보송하고 좀 상태가 되고 좋습니다. 그 전날 이제 밤새 우리 몸에 많이 회복이 되겠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아침에 보통 한 7시 기쯤 9시 그 사이에 최고 최대량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호르몬 자체가 그때 보면은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 연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아침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훨씬 다른 데보다 이제 효과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저녁은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체온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몸이 충분히 이제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어떤 자기 몸을 위한 뭐 근력 운동이나 충분히 다른 좀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여기도 보시는 저녁 운동은 어떤 청소년한테 또 성장 촉진되고 그리고 어른들 중장년층에는 어떤 면역력이나 노화 방지에 아주 좋은 그런 시간대가 오히려 오후나 저녁 시간. 하지만은 이 역시도 일반 논일 뿐입니다. 본인한테 맞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뭐 자기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일부러 뭐 유산소 운동한다고 일찍 일어나서 오히려 하면 오히려 몸에 부상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뭐 제가 이래 아침에 지방이 연소되니까 좋다더라 아침부터 가보자 내일부터 시간 맞춰놓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를 하셔서 조금 그래도 시간대를 조절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패턴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분 스트레칭도 일단은 운동 전에 가볍게 이제 푸는 정도로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평상시에 독립적으로 따로 반드시 그건 저도 추천 스트레칭만큼 뭐 우리 건강 유지를 위해서 좋은 운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꼭 이제 본인 체형에 맞게끔 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예, 이 부분 이제 스트레칭에 관련된 부분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주의사항은 그냥 참고로 일단 통증이 있을 때는 굳이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반드시 그냥 넘기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관절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식후 바로 즉시나 아침 일어나서 바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가볍게 몸 푸는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 말이 들죠.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함부로 어떤 이렇게 하기보다
한번 이제 전문가한테 그 상담을 좀 받으시고 그분한테 적절한 그런 그 운동 방법, 스트레칭 방법을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붕어 운동이라서 우리 그 대처약 중에 이식요법이라고 있어요. 주로 뭐 암이라든지 만성 환자 이렇게. 저도 그걸 무조건 따라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중에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밑에 바닥을 갖다 나무라든지 좀 딱딱한 걸로 하고 여기 이제 경침이라 이제 목 받치는 것도 우리 흔히 말해서 그 나무로 된 거 딱딱한 걸로 합니다. 실제로 뭐 푹신한 걸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누워서 그 이제 원래 자세가 위인데 밑에 보시면은 같이 뭐 부부나 커플로 하셔도 좋고 뭐 친구분이나 하셔도 좋고 이제 그냥 발 올리를 하고 이제 발을 흔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 보시면은 그분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붕어가 헤엄칠 때 보면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저게 보면 그 예전에 정형외과 같은 데는 주로 한의원에서 많이 썼는데 저 요법을 애들 측만증 이렇게 온 애들 보면 저걸 많이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계속 척추를 흔들어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어떤 교정 효과가 있다. 아마 그는 성장기 어린이라서 아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그 내장기관에 자극을 줌으로 해서 어떤 이제 변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소화불량 이런 부분에도 일단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보통 금붕어 운동, 붕어 운동 이렇게 물고기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모강 운동,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비슷한 자세는 이제 딱딱한데 이제 누워서 이제 목을 받치고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팔이나 직각 올려서 그냥 뜹니다. 앞에도 보통 한 번 할 때 한 뭐 5분 정도 하는데 실제로 5분 힘듭니다. 한 2분 정도 해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이도 마찬가지로 한 1회 1분에서 2분 정도 해서 하는데 그냥 올린 상태 떨면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이 발끝을 보시면은 운동이 그렇지만 발끝을 모아야 됩니다. 자기 쪽으로. 자기 눈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온몸에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맥 동맥에서 우리가 그 몸에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순환을 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그게 최말단이 모세혈관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정맥과 동맥의 끝에 만납니다. 특히나 우리 손발에는 아주 예민한 부분. 우리가 뭐 보면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항상 우리 신체 장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모세혈관 풀어줌으로 해서 우리 몸의 전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신진대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호보법이라 해서 호랑이 걸음입니다. 호랑이 걸음.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태국권 할 때도 이런 좀 동작을 했었고 제가 다른 공부할 때 좀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 호랑이 걸음이냐 실제로 그 이런 우리 그 제가 한 번씩 동물의 세계 이런 걸 이제 자주 보는데 그 호랑이 그런 보면은 은근부분 걷는 게 보면 항상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안 걷죠. 네 발 달린 거다. 항상 이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그재그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척추가 결국에는 우리가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유발이 됩니다. 척추 관련된. 근데 호흡법을 함으로써 원래 우리가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이제 동물들을 봤을 때 척추병이 없는 게 결국에는 직립을 하지 않고 네 발로 했을 때 훨씬 더 척추가 압력을 덜 받고 자유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호흡법이 나왔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분이 뭐냐면 그 식약처에 사이버 조사팀으로 있어요.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2022년 저희들 그 데일리 파머에서 저희들 이제 약사들 전문 언론인데 이제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 건데 그 이분이 과거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그 식약처 내에서 한 50여 명의 회원들이 이렇게 동호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식약처면 우리 어떤 건강이나 이런 데 밀접한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50여 명이 이렇게 요 국내 전지지만은 또 해외까지 전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마 이 사진이 호랑이 햇대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운동들이 좀 보기에는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댁에서 간단하게 거실에서 하셔도 됩니다. 웅덩웅덩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저게 근데 단 이제 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너무 안 좋거나 어깨가 안 좋아서 못 디딜 정도 이런 분들은 물론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아니라면은
저렇게 한번 응급응기 보시면 좋고, 그리고 막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무릎도 그냥 바로 이렇게 되면 또 무릎이 안 좋으니까 밑에 뭘 하나 이제 뭐 완충할 수 있는 거를 대고 해서 뭐 보대 같은 거나 이런 걸 해서 지지체를 대시면은 실제 호흡법이 댁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엉덩덩 기셔도 정말 좋은, 진짜 슬슬 기어도 우리 몸에 좋은 아주 훌륭한 운동이지 않을까. 이걸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거진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건강한 삶이 정답이 있겠습니까? 사람 행복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항암에 좋은 특별한 운동이 없습니다. 저도 그 테니스를 좀 지인들하고 즐겨 치는데 지금 테니스를 못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깨 수술도 받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까 제가 시연을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 또 개인적으로 무릎도 안 좋아서 제가 이런 치료도 받고 얼마 전에는 또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해서 또 이게 안 좋아서 이상하게 막 몸을 과하게 쓰다 보면은 항상 탈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태권을 한다고 해서 태권이 그러면 무조건 항암에 좋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테니스가 오히려 항암에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테니스를 내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 아파도 내가 이 테니스 라켓을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테니스를 칠 수 있으면은 내가 다른 데 아파도 그분은 그 테니스란 자체가 내한테는 항암 치료입니다.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듯이 개인마다 다 그는 다르게 줍니다. 태권은 나름대로 훨씬 더 동작 자체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은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어떤 특정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가 즐겁게 하고, 아까 스트레칭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스트레칭 늘 하면 재미없습니다. 그것만 어떻게 하고 사람이 삽니까? 그냥 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운동도 필요한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항암엔 좋은 특별한 운동이 없다는 말은 물론 그게 도움되는 운동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운동도 있고, 그리고 또 주위분과 친한 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더 이렇게 즐기는 운동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뭐든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마음갖기 이거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꾸준히 계속하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이야 대부분 다 이제 과거에 이르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험 설계사하고 상담할 때 인생 설계 상담을 받을 때 생애 주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듣고 내가 그럼 이때 55세 지금은 올랐지만은 지금은 이제 정년이 늘었지만은 이때 은퇴를 하면 언제까지 돈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연봉이 많든 적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일하는 겁니다. 내가 연봉을 1억 받는 분이 55세 정년 퇴임하시는 것보다 내가 연봉 5천인데 오히려 60세까지 5년 더 일을 했을 때 그분이 나중에 훨씬 더 갖고 가는 자산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1억을 버시는 분들은 그만큼 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드시거든요. 실제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지 내가 지금 당장의 어떤 돈의 가치보다 얼마만큼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운동도 비슷합니다.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서 괜히 아침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오늘 강의 듣고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하면은 오히려 몸만 망칩니다. 평상시에 단계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자기 몸을 만들어야지 비로소 그 운동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대부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부리장. 아까 이 부분이나 어떤 태극권에 대한 가장 제가 보는 가장 장점이 여기 밸런스, 심신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유방암 환자 이렇게 설명드릴 때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운수라고 합니다. 불음 문자의 손수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떠돌듯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원래 태극권이 처음에 소개됐을 때가 폴렘 박사가 호주분인데 그분이 원래 관절염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절염 태우권을 개발을 했는데 뭐 어떤 자세냐면은 그냥 이래서 움직인다. 우리가 꼭 무슨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어디에 댄스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응용된 동작이거든요. 되게 그냥 비오는 날 같으면 내가 어깨도 안 좋고 하면 그냥 움직이면은 지금 어째 다리 운동되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하면 조금 힙하면 살랑살랑 하면은 이게 이것도 되고 이게 그 관절염 태권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아마 97년도인가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작이 더 있는데 그럼 오늘 그냥 뭐 태권 다른 거 기억 안 하시더라도 내가 기억해서 이 팔만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뭐 되는 분들 좀 크게 실제 운수는 이 상태에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건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아파트나 이렇게 가시면은 그 있지 이 돌리는 거. 네. 이겁니다. 이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이제 이게 손을 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돌리는 걸 그냥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꼭 그거 잡고 안 돌리더라도 댁에서 이렇게만 하셔도 실제 그것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구에 몸을 닿는 순간에 내 근육들이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냥 내 팔을 이렇게 돌리면은 내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시면 내 팔을 움직이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불어문 손수의 운수라고 합니다. 이게 템포에서 아주 좋은. 거기다가 좀 유되시면 이제 좀 자세를 숙여서 기마 자세. 이렇게 더 숙이면 숙일수록 더 많이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숙일수록 어떤 근육에 대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벼운 무산소 운동에서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을 같이 그리고 항상 제가 운동할 때 보면은 저도 성격이 많이 급하거든요. 말도 좀 빠르고 더듬고 아까 생각하고 이래 말이 나오는 스피드가 안 맞다 보니까 좀 많이 급한 편인데 그나마 태국을 해서 이 정도라고 태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동작의 어떤 우리가 그 프로라고 하는데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틀리기 위해서 이게 집중을 하거든요. 계속 매일 동작 반복되지만 내가 그 동작을 간다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공간 아니면 이 세계 이 우주에 그냥 나랑 내가 하는 이 그 동작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신이 운동도 하면서 내 스스로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신의 안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태국권의 가장 큰 장점 밸런스, 심신의 균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또 태국권이랑 운동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도 나온 내용인데 혹시 열더족이라고 혹시 아시면 열더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예전에 아마 이게 그 2020년 트렌드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열로도 있고 뭐 많죠. 근데 그 중에 뭐냐면은 여기가 열더가 뭐냐면 영 올드. 지금 보통 우리가 올드 그러면 이제 노인층을 말하는데 요즘에 젊은 그러니까 뭐 젊은 언니 오빠들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그 베이비 부머라죠. 현재 나이로 치면 한 60세 이제 접어들고 한 70대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열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따라서 아주 진짜 막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애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구수 근데 많이 증가됐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경제적인 조금 자립을 하신 분들은 진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아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모든 데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분들이 그런 의미로 열려줘 좋은 의미요. 그러니까 젊은 오빠입니다. 젊은 오빠. 해서 뭔가 인생을 좀 더 즐기고 내가 어떤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를 황금 시기를 즐길래 해도 결국에는 건강이 안 따르면 아무런 그래서 뭐 항상 그 일단 경제적 자립은 일단 먼저 첫 번째고 그리고 항상 이런 그 건강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런 뭐 트렌드 따라가고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열더족 나는 열더족이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인생을 이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보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아마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뭘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이런 생을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냐 이 문제지 않을까. 이제 감히 뭐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사시고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높은 지혜를 갖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저 부분만큼은 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그 항암 지금 아마 제가 11주 차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마칩니다. 저희 항암 약사 항암 식물 연구에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 정말 건강한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약사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까 이렇게 늘 같이 모여서 뭘 만들고 이제 고민하고 이런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고 뭐 이거는 제가 부인하니까 이제 끝에 뭐 차례 시험 보이고 뭐 또 판매하는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진짜 그 우리 순수 약재 구하기 힘든 약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 회원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걸 뭐 시중에 이렇게 많이 팔거나 할 정도 물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제품들도 개발하고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앞으로 훨씬 더 그 좋은 제품들을 좀 널리 그렇게 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애를 쓰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많이들 보시는데 연주판 이것도 진짜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게 거의 뭐 중국산이라든지 또 가로를 해버리면 알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진짜 저희 직접 재배한 농원에서 채취한 여주 요거는 환이고 요거는 이제 여주 건조 여주 자체 요 제품 이제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지금 현재 그 부산시 약사신협 이사장으로 지금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원래 제가 그 가고자 했던 약사와는 좀 다른 길인데 그래도 잠시 다른 길로 새길 가서 조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런 신협도 대부분 우리나라 참 한참 힘든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리 대금 사체 이런 걸로 돼서 고통받는 우리가 그 시민들이 서로 어떤 자립 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대부분 계모임이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진짜 시민운동입니다. 진짜 풀뿌리 운동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일반 4대 은행 가면 물론 뭐 좋은 시설과 뭐 어떤 금리도 싸게 준다 하고 뭐 어플 다 주지만은 그쪽에 있는 많은 이익들은 결국에는 거의 한 70% 정도 외국 자본입니다. 그 법만큼 배당이나 다른 걸로 해서 외국에서 벌어갑니다. 하지만 신협은 배당이라든지 조합원들한테 서비스를 통해서 그 저희가 거두는 수익을 전부 조합원들한테 환원해주고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인내가 있으면은 다른 어려운 단체나 이웃들에게 또 베풉니다. 앞으로도 좀 어르시겠지만 또 신협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이장 많이 그만 사천이고 정말 개만 1년에서 4천이. 예. 그럼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하게 해주신 우리 부산시 약사님들 정말 약국의 약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참 애를 씁니다. 제가 우리 부산시 약사님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또 우리 아까 소개드렸던 우리 항암식물 약사 항암식물 우리 또 학회 회원과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제 내공을 다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자!